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갓띵곡이죠, 갓띵곡. 역주행을 하고 있는 유나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어떤 노래에 완전 빠지면은 이제 한 곡 반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출근하는 길부터 이제 한 곡 반복을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내내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그 약간 좀만 수다를 떨까요? 좀만 수다를 떨겠습니다. 우주라는 걸 소재로 하는 약간 띵작들이 제 생각에는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영화 중에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요게 아주 대표적인 우주를 소재로 한 갓띵작이죠. 근데 저는 이거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둘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비티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비티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인터스텔라에서는 좀 우주 내지는 뭐 거기도 이제 뭐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어떤 일종의 장치나 소재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결국에는 뭐 머피랑 머피 아빠가 결국에는 시간을 넘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주가 어떤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비티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는 환경이랄까요? 내지는 어떤 시련 이런 소재가 되잖아요. 우주라는 공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 다 되게 드라마가 있는데 그래비티에는 약간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되게 은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은유. 그 결국에는 우주 공간에 가서 닥친 시련을 극복을 하고 결국에 지구로 돌아오는 게 사실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은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이도 잃고 그래가지고 막 인생을 포기하려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결국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인터스텔라는 그러기보다는 그냥 되게 극적인 드라마가 그냥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비티는 그래서 좀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공감이 돼요. 이게 그냥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그래도 되게 우리가 되게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 거기서 되게 감동을 느끼는 것 같다면은 인터스텔라는 그냥 좀 약간 인위적인 소재를 가지고 되게 감동적이긴 하죠.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좀 그냥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물론 감동적인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뭐 저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빠와 딸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입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되게 메인 스토리는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감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비티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약간 문과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이과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비티를 좀 더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갓띵작 반열에 하나가 올라왔죠. 그쵸. 이제 유나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 이게 이제 갓띵작 우주를 소재로 한 거기에 하나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뭐 그 블랙홀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뭐 빛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을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할 텐데 그거를 되게 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이 약간 문과와 이과 사이의 경계에 딱 걸쳐 있는 갓띵작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출근하면서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레디언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력을 표현을 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오늘 과연 그 얘기가 나올지 한번 가볼게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간고사 성적 이번 주에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조건 공지할게요. 저도 데드라인이 있어야 좀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주고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 각각 성적 알려드리고 전체 분포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름 지어가지고. 네,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리고 강의 의견 달라고 했는데 뭐 다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좋은 얘기도 있었고 뭐 앞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있어서 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하고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서 그 방향 미분이 결국에는 뭐를 필요로 했었냐면은 뭐 그 인풋이 두 개인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방향에 대한 편미분, 방향에 대한 편미분을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닛 벡터 방향, U 방향 그걸로 내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까지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로는 요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내지는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쓰기로는 이렇게 역삼각형 F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 벡터.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어서 얘가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써도 되죠. 2차원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디스턴스의 제곱을 해서 빼는 거 이렇게 써도 되죠. 만약에 x라는 벡터를 이렇게 x, y라는 두 개의 스칼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것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어진 함수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예요. 주어진 함수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그게 있을 때 그레디언트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도 벡터로 받고 출력도 벡터가 나오는 함수가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레디언트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어요. 1. 원래 함수, 대상이 되는 함수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간다. 이런 경우에만 그레디언트가 정의가 돼요. 입력을 벡터로 받고 출력이 스칼라인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면은 어떤 벡터가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면 그건 그냥 기울기죠. 그냥 뭐 데리버티브 아니면 뭐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걸 미분을 한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그리고 뭐 나중에 언젠가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걸 미분을 하면은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요렇게 돼요. 사실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지울게요. 그레디언트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순간 이 함수 f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다. 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레디언트 f, 그래서 대상이 되는 함수 f의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벡터로 출력을 갖게 된다. 근데 그 둘의 디멘션은 동일하다. 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차차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주어진 요런 함수가 있다 쳐요. 요런 x랑 y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이 f를 이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또 두 번째 입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벡터로 쌓으면 돼요. 그거를 다시 벡터로 쌓으면 돼요. 여기 입력이 두 개가 들어있죠. x랑 y라는 두 개의 입력이 들어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벡터로 쌓으면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해보면은 요거 x로 편미분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y로 편미분을 해도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 2차원에서 스칼라 1차원으로 가는 이 대상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 내지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써놨죠. 그레디언트는 요 벡터다. 이거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예요.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 결과도 벡터로 나오는 함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레디언트라는 이 함수가 -2x, -2y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를 1,1이라는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 -2라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요게 입력이죠. 여기가 입력이죠. 그리고 요게 출력이죠. 요게 출력이죠. 요게. 요렇게 써볼까요? 요렇게 써볼까요? 1,1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결국에는 함수죠. 얘도 함수예요. 이 그레디언트 함수를 1,1이라는 점에서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입니다.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3차원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f, x 내지는 f, x1, x2, x3라고 쓸게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하던 것처럼. 이게 내지는 요 벡터의 디스턴스의 제곱. 요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맞나요? 요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맞을까요?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입력이 벡터인가요? 입력이 몇 차원 벡터죠? 입력이 여기에 값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벡터를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을 3차원 벡터로 갔죠.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다가 111이라는 3차원 벡터를 하나 넣으면은 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1, 0, 1 이런 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2, 0, 0, 2 이런 거 들어가면은 4 이렇게 나온다. 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3차원을 입력을 받아서 3차원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 하나가 뿅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 f예요. 그런 함수 f가 있을 때 이거 지울게요.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입력은 동일하고 출력도 3차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레디언트 구해 보실래요? 한번? 요 함수. 여기 주어진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해볼까요? 역시 입력과 마찬가지로 3차원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입력이 값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스칼라 3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편미분을 해야 되는 변수도 3개가 있어서 그거를 각각을 편미분을 해가지고 다시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x1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죠. 그리고 x2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x3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거 하면은 2x1, 2x2, 2x3 요런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 결과를 벡터로 다시 쌓아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스칼라 함수일 때만 정의가 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그레디언트는 여기 이 입력 차원이었던 그것과 동일한 입력 출력을 갖는다. 가 될 거예요. 하나만 또 해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3차원 벡터가 주어지고 이 벡터에 대한 함수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 그레디언트 한번 구해보실래요?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세요. 해볼까요? 해볼게요.
3차원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를 x1으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x2로 미분을 하면 돼요. 세 번째, x3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떤 벡터 x1, x2, x3가 딱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x라고 쓰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에다가 뭐 111이라는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만약에 1,1,1이라는 점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4, 3,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 x1, x2, x3에다가 111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레디언트 자체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다. 요거 하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그레디언트의 물리적인 의미, 그레디언트 내지는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 원래 함수, 대상 함수 f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요 딱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결과 자체는 벡터인데, 그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 함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나왔던 애. 자, 자세히 잘 풀어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스칼라 함수가 있어요. 얘 그레디언트 아까 구했죠. 얘 그레디언트를 아까 구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나와요. 또는 원래 그 벡터의 마이너스 2배라고 써도 되겠죠. 이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고 이 그레디언트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x 벡터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요. 요거를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2차원 입력을 갖죠, 일단. 2차원 입력을 갖고 여기 세로축으로 f를 그릴 건데, 요거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렇게 생긴, 좀 예쁘게 그려야 돼, 이거는. 요렇게 생긴, 뭐가 달라졌지? 잠시만요. 요거를 회전시킨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회전시킨 모양이 나옵니다. 강의 자료에 넣어놨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거 참 예쁘다. 요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그거보다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못 그려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마지막 경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여기가 한계입니다. 2차원, 입력이 여기예요. 입력이 여기고,
그 각각의 점에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세로축에다가 찍었을 때 요런 모양의 평면은 아니죠. 면이 나온다. 서피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x1제곱, 마이너스 x2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컨투어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등고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겨요. 여기 원점이 중심이에요. 0,0이 중심이고 등고선이 그려지는데 이게 등 간격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맨 처음에 그린 거 이게 그 스케일로 그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함수가 1이 되는 값들 이 함수가 1이 되는 값들을 모았더니 요 선이 나왔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겠네. 요 함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들을 모았더니 저 원이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원은 여기는 마이너스 2이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2, 3, 4, 5 이렇게 쭉쭉쭉쭉 증가하는 그런 등고선을 촘촘하게 잘랐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컨투어까지는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놨잖아요. 왼쪽에 있는 저 평면을 착착착착 이렇게 수평으로 착착착 썰어가지고 등고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처럼 나왔어. 오른쪽 그림에다가 뭘 그린 거냐면은 각각의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를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함수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이렇게 나왔어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와요. 입력도 벡터, 출력도 벡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2차원 평면이 있잖아요. 2차원 평면이 있으면은 얘를 잘게 잘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라요. 이 2차원 평면을 바둑판처럼 잘라요.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여기 교점이 이게 값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0,0일 거고 1,0, 2,0, 또 뭐 1,1, 2,1, 1,2, 2,2, 뭐 0,2, 0,1,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격자를 잘라요. 격자를 잘라. 왜냐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니까 여러분들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면은 이렇게 입력이랑 출력을 이렇게 각각의 축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이건 뭐예요? 입력을 촘촘하게 잘라가지고 각각의 점에서 출력을 그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점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안타깝게도 R2에서 R2로 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단 요 입력 공간을 잘게 쪼개봐. 입력 공간을 잘게 쪼개서 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라는 결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화살표로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입력이 예를 들어서 1,1이야. 1,1이라는 점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봐요. 이 1,1이라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요게 입력이죠. 요게 입력이에요. 1,1이 입력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출력이에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하나 놓을 건데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입력 있죠, 입력. 1,1이라는 이 입력. 거기를 출발점으로 찍을 거고 그 결과로 나온 이 벡터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요만큼 그려야 되죠. 이렇게 생겼죠, 사실. 이 1,1이라는 이 점에서 구해진 그레디언트 결과는 요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좀 커가지고 약간 스케일을 반영을 해가지고 요만하게 그릴게요. 요만하게. 그러면은 막 격자를 잘게 잘랐어. 격자를 막 잘게 자른 것 중에 여기 한 점에서 입력을 넣어보고 그 결과로 나온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놓은 거예요. 그거를 뭘 하냐면은 또 예를 들면은 2,1에서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2,1 요 점이죠. 2,1에서 계산을 한 그레디언트는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요 방향입니다. 사실 제대로 그리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저렇게 가요. 근데 스케일을 좀 반영을 해서는 요렇게 가요. 그쵸? 요렇게 XY라는, X1, X2라는 이 2차원 평면을 이렇게 바둑판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점들을 막 뿌려 놓은 다음에 그 각각의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각각을 다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점들에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겨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거 한번 확대를 좀 해보죠.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이제 좀 보이죠? 이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결국에 뭐다?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그레디언트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이런 지금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이런 화살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퀴버 플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잘리네. 아이고 좀 얇은 걸 써야겠다.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이런 플롯을 퀴버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거 파이썬에 보면은 퀴버라는 함수 같은 거 있어요. 그 파이플롯에 보면은 퀴버 있거든요. 그거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입력, 2차원 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뭐 다른 말로는 벡터 필드라고도 해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아까 했던 얘기가 사실 이거예요. 중력이라는 애도 벡터 필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력도 시각화를 하자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어쨌든 퀴버라는 함수를 써서 그린 건데 요거를 이제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이제 그러면은 이 검은색 화살표 하나하나가 그 각각의 점에서 구한 그레디언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세요.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화살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0,0이거든요. 모든 화살표가 0,0만 바라보고 있어. 왜냐하면은 여기 임의의 점, 좀 진하게 여기 임의의 점 뭐 x1, x2가 주어져요.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사실 어떻게 생기냐면은 마이너스 2 x1, x2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x1, x2인데 그 점에서 구한 그레디언트 자체는 부호가 반대야. 초록색이랑 방향은 같은데 부호가 사실 반대가 되고 길이가 2배가 되는 벡터잖아요. 그레디언트가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 입력으로 들어간 벡터는 이거예요. 요 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벡터가 입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구한 그레디언트 자체는 그거의 마이너스 2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점을 지나요. 이 함수에 한해서. 요 함수에 한해서 정확히 원점을 향해 있어요. 어느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더라도 어떤 점이더라도 그레디언트는 딱 여기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점이 되든 간에 제일 가파른 방향은 뭐냐면은 저 원점을 가리키는 방향이 제일 가파르다 이거예요. 이 함수에 한해서. 그쵸?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 했죠. 요 함수가 같은 값을 갖는 애들을 다 모으면은 이렇게 등고선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함수의 값이 유지가 되는 그 선이잖아요. 이 함수의 높낮이가 변화하지 않는 그 선이 등고선인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등고선에 수직해야 돼요. 내가 이 등고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함수가 변하지 않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걸 거고 그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면 위에서 이 등고선의 수직으로 움직일 때가 사실 그레디언트가 되죠. 여기 나와 있죠. 모든 화살표가 지금 색깔로 표현을 해놓은 등고선이랑 다 수직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제 그걸 상상을 해야 되죠. 원래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였는데 지금 이렇게 동심원으로 표현된 걸 보니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다. 등고선이 이렇게 양파링으로 돼 있다. 근데 어느 점에서든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저 꼭대기를 향해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심지어는 이 화살표의 길이를 보자면 원점에서 가까운 데서는 화살표가 작아요. 그쵸? 여기 이 언덕을 보면은 여기 정상 부근에서는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죠. 이제 완만해졌으니까. 근데 정상이랑 멀어. 그럼 되게 가팔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가 크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원점을 중심으로 모두 원점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점점 커져 있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살표가 작아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그레디언트라는 걸 구해보면은 우리는 이미 -2, x1, x2 내지는 -2x라고 구했으니까 그레디언트가 이거니까 사실 멀면 멀수록 벡터의 크기가 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하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쉽시다. 갑시다. 함수 딱 2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딱 함수 2개만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여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n차원이 돼도 하는 일은 동일해요. 이게 아까도 뭐 3차원일 때도 구해봤지만 이게 4차원이 되든 5차원이 되든 상관없어요. 얘가 만약에 5차원이야.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돼. 그럼 5차원에서 5차원으로 가는 그냥 벡터 함수일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릴 뿐이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공간 지각 능력을 이용을 해서 머릿속에 못 그릴 뿐이지 사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뭐 5차원 벡터 x1, x2, x3, x4, x5가 주어졌을 때 이게 막 엄청 복잡해. 막 이 x1, x2, x3 막 x4, x5 막 이렇게 쭉쭉 나가. 그래봤자 스칼라 함수예요. 그래봤자 스칼라 함수고 이거 그래봤자 그레디언트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5번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5차원에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선형대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벡터를 2차원이나 3차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엄청 차원은 내 맘이고 차원이 커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산할 일이 많아질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5차원 그레디언트 구하면 돼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5차원일 뿐이지 그 그레디언트가 그 자리에서 그 함수가 제일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못 그릴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요 함수 한번 볼까요? 요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두 개를 더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거 등고선을 한번 생각해봐요. 등고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게 등고선이잖아요.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둘까요? 컨스턴트 k? 그러면은 이거 x 플러스 y라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라는 얘기잖아요. 아, 마이너스 k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그래봤자 이것도 그냥 새로운 상수죠. x 플러스 y. 그러니까 요 주어진 함수 얘가 일정하다는 거는 x 더하기 y가 일정하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고선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x 플러스 y가 일정한 값인 게 등고선일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겠죠. x 플러스 y가 일정하다는 요 직선이잖아요, 사실. y 절편만 달라지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가 뭐예요? x 플러스 y가 0이다 보니까 이 함수 값도 0이 나오는 게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죠. 제일 꼭대기, 여기죠, 여기. 그리고 등고선이 어떻게 나온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y절편이 이렇게 변해갈 뿐이지. 그게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수직하게 자르면은 아마도 x제곱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쵸?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레디언트 구하면 되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이거 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이거는 그냥 내린 다음에 여기 안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도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전개를 해서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합성함수로 미분해도 되고 어찌됐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했어.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첫 번째 값이랑 두 번째 값이랑 동일하네요. 이 벡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1,1에서 1,1이라는 점에서 1,1이라는 점에서 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겠네요. 그쵸? 근데 등고선이 이렇게 생겼죠? 컨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죠, 여기. 0,2에서도 한번 구해볼까요? 0,2에서 구해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또 2,0에서 구해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이 컨투어가 x 플러스 y가 1이 되는 컨투어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 위에서는 그레디언트 구해봤자 마이너스 4, 잠깐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 컨투어가 x 플러스 y가 2인 컨투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그레디언트 구해봤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길 가리킨다 이거죠. 똑같은 벡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모든 이 컨투어 위에서 이 등고선 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다 똑같아.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봤잖아요. 컨투어가 이렇게 수직하게 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투어 등고선 위에서는 그레디언트 아무리 구해봐야 똑같아요. 기울기도 똑같아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그런 화살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확대해서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선, 이 최고점 여기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요. 더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만해지니까 이쪽에 오면 올수록 컨투어가 듬성듬성해지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촘촘해져요. 가파라지니까요. 그런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지금까지 경우는 좀 되게 한정적이어서 마치 여기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이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침 운이 좋아서 얘도 그렇고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그냥 그레디언트 자체는 여기 딱 이 순간에서 제일 가파른 방향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를 오늘의 마지막 예 요거 하나만 보죠. 여기서는 특히 조금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예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스펠링 이거 맞나? 새들 포인트 우리말로는 안장점이라고 하거든요. 안장점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요거 하나를 들고 와봤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죠. 이거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결국 x, y가 컨스턴트한 게 등고선이잖아요. 이거를 바꿔보면은 x분의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1이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그 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이 작아지면 점점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되는 이런 함수잖아요. 이런 모양이에요. 등고선은 이런 모양인데 얘가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어떻게 그려 말 안장을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지금 요 서피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요렇게 넘어가는 방향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 반대로 이것과 수직하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꺾여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말 안장처럼 생긴 거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면 되겠네. 여기 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말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장이 이렇게 걸치잖아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엉덩이 여기에 놓고 이쪽을 앞쪽으로 바라보면 말 안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정확히는 여기 원점을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특이한 점이어서 새들 포인트라고 불러요. 안장 모양이라서 새들이 아마 안장이었던 뜻일 거예요. 안장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안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단면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거는 요런 그래프야. 저쪽으로 자르면은 여기가 극소값이야. 저쪽 방향으로는 극소값인데 내가 단면을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 저 방향으로는 극대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는 극소점이고 어떤 방향으로는 극대점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안장 모양으로 서로 교차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한 함수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레디언트 배우면서 새들 포인트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또 구하라고 하면은 구하면 돼요. 너무 쉽죠. 얘를 x로 미분하면 y 나올 거고 얘를 y로 미분하면 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막 격자를 나누겠죠. 1,1에서는 1,1이네. 요 방향. 2,1에서는 2,1에서는 1,2가 되니까 이렇게 생기네. 또 뭐 여기로 오면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막 구할 수 있겠죠. 구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거 마치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2차원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따라봐요. 물을 따라봐. 그러면은 물은 점점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점에서 물이 막 이렇게 따라 내려갈 거예요. 막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게 마치 이렇게 생긴 거죠. 마치. 지금 화살표는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요런 평면에다가 막 구슬을 굴려본다거나, 물을 뿌려본다. 그게 점점 위로 가는 방향의 흐름은 이런 흐름을 따를 거다 이거죠.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레디언트라는 느낌을 자꾸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런 점, 이 새들 포인트, 여기 근처에서는 그레디언트 되게 작죠. 여기 주변은 그래도 좀 완만해. 여기 주변은 근데 좀 완만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쪽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는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점점 이쪽을 향해 있어. 점점 더 커져. 이렇게 커져. 반대로 요 방향으로는 여기가 꼭대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점점 몰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컨투어들을 보자면은 지금 여기가 이런 면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점점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 위로는 골짜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도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상으로 향하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요 선을 향해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그레디언트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점점 양 귀퉁이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저쪽 반대쪽 귀퉁이를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레디언트 모양들이 나오죠. 이제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파르고 원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만해지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배우면은 실제로 그릴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격자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잘게 다 잘라가지고 각각의 점에서 그레디언트 다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냥 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